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새해를 맞아 전북교육 한국의 중심으로라는 신년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역시 학력신장. 이를 위해 수업 혁신과 교과학습 강화 등 구체적인 추진 목표들도 제시했습니다. 또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강화 같은 핵심 과제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지난해 전북교육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올해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그간 우리 전북 교육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전북 교육이 학력 신장을 제1의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학력 신장과 그리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과 그리고 교권을 높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올해 신년 구상 말씀 듣기 전에 지난해 잠깐 좀 돌아볼까 싶습니다. 지난해 전북 교육계도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그간 무너진 전북 교육을 다시 세워서 전북 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지난해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나서 교육받고 또 취업하고 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시군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한 결과 11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립고를 명문고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자율형 공립고라고 하는 것인데 또 거기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8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저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해 이제 수천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또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제 그 취임 이후에 가장 강조해 오신 것이 사실은 뭐 첫째도 학력신장, 둘째도 학력신장, 뭐 셋째도 학력신장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닌데 그 관련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싶습니다. 뭐 1, 2년, 2, 3년 사이에 뭐 바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해 어떤 현장에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됐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학력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학력을 가볍게 여기는 경시풍조가 마치 미신처럼 우리 전북 교육계를 떠돌았어요. 그리고 교육 정책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겼고 또 우리 전북 아이들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인식을 바꿨다고는 점.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의 인식이 이제 바꿔졌어요. 시대 정신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초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대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평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오래간만에 그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본 결과 이제
그 상당히 참담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학교에 따라서 3%에서 25%까지 예. 미달이 나타났고, 근데 그 미달 여부 기준이 매우 낮은 것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부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빵 2개를 사는데 1,000원을 냈다. 6개를 사려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런 정도. 예. 근데 그것도 못 맞추는 애들이 3%에서 25% 정도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인데 50% 이상이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9개월 동안 이제 그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남겨서 이제 특별 지도를 한 결과 또 상당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예. 초등학생은 미달 학생의 3분의 2,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미달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예. 미달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이제 매년 계속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해 좀 달라진 것은 거의 10년 동안 아이들의 이 초등학생들의 중간 기말 시험, 총괄 평가라고 예. 하죠. 그거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예.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지난해에 기말 시험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7월과 12월 달에.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과 후에 결국 자기 주도로 자습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사실은 세상 모든 만사가 자발성, 자기 주도성을 갖고 하느냐 아니냐,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예.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자기 주도성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고로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의 방과 후에 하게 되는 그 자기 주도 학습, 자율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 지난 네. 기간 동안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전에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빠지고 나머지는 당연히 자습을 하는 건데 역전이 돼 가지고 한두 명만 하고 나머지가 안 해버려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집에 빨리 가가지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경우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아이들이 특별한 계획이 없는 아이들은 그래도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 결국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지금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쭉 해왔고요.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예. 저희가 수능 1등급 올리기 그런 특별 프로젝트를 예, 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학생이 고3 학생이 참여를 했는데 예. 거의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능 한 등급이 올라갔거나 또는 거기에 근접할 수 있었다는 거, 예, 예. 그런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 예. 예. 지난 이제 7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뭐 학력 신장을 첫 손에 꼽으셨어요. 아마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성과랄지 추진해 오신 그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전북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자기의 소질과 적성, 재능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의 학력을 제대로 갖추는 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거, 예.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학력 신장이 가장 중요한 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난해 시작한 총괄 평가를 지속적으로 예. 이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복습을 하게 되고 그 기회에
학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학력 향상 도전 학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예. 이제 수준별 학습이라든가 또 방과 후에 자기주도 학습을 역시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역시 그 학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든다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예. 또 고3 같은 경우는 진학 지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진학 지도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 연수도 충분히 기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 언급하신 학력신장 그 학교는 공모를 받아서 일정 비율 많이 올라간 학교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 학력 향상 도전 학교에 예.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예. 거기에 이제 예산 지원도 가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또 제대로 그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예.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예. 예. 그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지난해 이제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에서 이제 초등 총괄 평가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도 좀 했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땠고 올해 뭐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현장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요. 제가 전주 인근의 이성초등학교를 얼마 전에 방문을 했어요. 예, 예. 내가 그 강당에 아이들이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여 예. 있었는데 제가 강당에 딱 나타나자마자 한 30-40명 학생들이 거의 함성을 지르다시피 하면서 총괄 평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벌써 1명, 2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말고 그 위에 있던 아이들은 이미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아이들이 우리가 평가가 있으니까 시험 준비해야 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그런 이야기를 요번에 하는 걸 듣고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또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 젊은 선생님들 30대, 40대는 전부 학부모들이거든요. 학부모들 마음이 다 같잖아요. 예. 우리 아이가 제대로 그 열심히 해서 자기 길을 소질에 맞게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건데 선생님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신데 다만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한 10년간 이 총괄평가 출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하려면 부담이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선생님들 함께 연구하고 또 출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 은행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 제공을 해드렸어요. 예,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도내 학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진로나 진학에 대한 어떤 정보나 접근성이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격차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네, 제가 이제 많은 학교들 또 돌아다니고 또 여러 지역 14개 시군을 다 이제 순회를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만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역시 그 고3 같은 경우에는 입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또 상담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컨설팅을 해달라. 예, 1대1로. 예, 예. 뭐 그렇게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 게 입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에는 이제 학력 전반에 대한 경시 풍조가 이렇게 미신처럼 예.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입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각 학교에서
그 대학에 어떤 학교에 얼마나 들어갔나 이것도 통계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 예. 우리 전북은 예. 겨우 작년부터 지금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입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못했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나중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당장 성적을 뭐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성적 수준으로 어느 학교에 잘 맞춰서 갈 건가, 예. 그게 또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충족을 시켜주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 이후에 정보 제공도 충분히 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시 설명회를 그전에는 전주 위주로만 했어요. 그것을 6시와 6개 시와 예. 나머지 8개 군까지 14개 시군 전체에서 입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분야별로 또 입시 설명회도 하고, 예. 또 지역별로도 그 이제 서울 지역 또는 서울 이웃 지역에 아, 있는 대학별로 해서 또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1대1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거의 모든 분들이 입시 전문가였었어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학 입시를 섬기지를 않으니까 이제 전에 전문가였던 분은 다 퇴임을 하시고, 예. 이제 신진들이, 새로운 선생님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거의 고갈이 된 예.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입시 전문가를 약 한 150명 가까이 지금 특별히 또 예. 저희가 그 연수를 통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그 대입 진학 지도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예.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또 각종 진학 지도 연구회도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얼마나 더 많은지, 또 그 방향성에 대한 컨설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질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뭐 세세한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져서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력 신장이나 그 진학 성적 뭐 지금 한 2, 3년째 이렇게 쭉 해오고 계십니다만, 뭐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성과가 나서 확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는 어려울 텐데 좀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방망이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뭐 나오라 뚝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 중, 고가 이어져 있고, 또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예. 결국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 중, 고 그런 학력의 총 결산이다. 네. 뭐 그게 1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초, 중, 고 과정에서 가장 기초 과정인 초등 과정의 중요성,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 과정을 완벽하게 이수한 아이들,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이 생긴 아이들, 그런 애들은 분명히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절대 그 아이들이 포기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해줘야 될 것들, 예. 이것은 마땅히 하는 게 옳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공부, 학력,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역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또 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예. 또 뜨겁게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 그 아이들이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네. 학력 신장과 더불어서 이제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도 무척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뭐 우문입니다만 왜 그러신지 또 올해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우리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물론 아이들의 안전이지만 예. 역시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수업이 중요한데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고 또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교사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자기 개발 예. 이것이 이제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하고 예. 역시 수업이 제대로 되려면은 또 수업 전문성 연수라든가 또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론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역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또 협업을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수업 나눔 또는 수업 공개라고 얘기합니다만 서로 그 상대방 수업에 대해서 또 코멘트도 해주고 예. 또 상대방 수업을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북 학교의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수업 연구 대회도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수업 나눔 박람회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자기 개발의 기회, 연수 기회를 많이 드릴 계획입니다. 예. 예. 올해 그 새학기 때 이제 AIDT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보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교육 자료로 그 입지가 좀 격화가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됐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3월부터 그 초 3, 4, 중1, 고1 예. AI 교과서를 그 몇 개 과목에 대해서 3개 과목입니다만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미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랬죠. 한 2년 전에 발표가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그걸 준비를 해 왔고요. 예. 우리 교육청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 자료로 이제 그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적으로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는 없고 예. 이제 그 희망하는 데 따라서 교육 자료로 쓸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꼭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디지털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수업을 혁신하는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이미 지금 작년, 금년, 작년, 재작년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선생님들의 연수는 희망자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제 그 우리가 학력 신장이나 입시 이런 것과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문화, 예술, 체육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 방송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학력 신장을 주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학력 신장하면 늘 떨어져서는 안 될, 같이 붙어 다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른 인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력과 실력과 바른 인성 이것을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를 예.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비전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제 한편으로 실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바른 인성을 키워야 되는데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러면 문예체를 통한 인성교육이다. 예, 예. 그래서 주로 인문학적 감성을 키우고 또 네. 공감 능력을 또 키우고요. 예. 또 예술적 감성을 또 키우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건전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예술, 체육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특별히 강조해 왔습니다. 예. 학력 신장과 함께 예. 그랬는데요. 지금 취임하고 달라진 것들은 그 인문학을 위해서 그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10분 독서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서 예. 약 300개 학교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한 5, 60개 됩니다만 한 반절 가까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독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네. 또 독서 토론대회를 지금 별도로 그 저희가 그 지역 예선을 통해서 또 도 단위에서 지금 치르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학생 시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시 페스티벌도 열어주고 있고 학생 문학상을 또 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또 그 신앙송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술 쪽은 특별히 또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수십억을 매년 그 예술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예. 학교에 파견을 해서 예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정규 예술 교사들 말고 특별 강사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학생 한 개의 예술 또 음악 같은 경우는 학생 한 개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단도 그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창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고 있고 이제 체육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신명나게 운동하자 해가지고 신나라는 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30분 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거기서 운동장을 같이 걷는다든가 또 거기서 그 뭐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피구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땀 좀 흘리고 수업을 하는 그런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예. 7일에 하셨던 신년 기자회견 보니까 올해 지금 여러 가지 그 주요 정책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여러 가지 또 구상 정책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사실 일반 학생들을 한 명 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애 아이를 건사하는 것은 그 부모 입장에서 그야말로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잘 보살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반 학생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지금 출생률이 감소하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 아이들,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 학생의 이제 비율로 봐서는 한 2% 정도니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숫자로 보면 거의 한 5천 명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 지금 특수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지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그동안에 가장 컸던 고충은 뭐냐 그러면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그 불편한 몸으로 계속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이제 고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그동안 10개 학교가 특수학교가 도내에 있었습니다만 4개 학교를 지금 새로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3개는 현재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올라가고 있거나 또는 그 설계 중에 있고 네. 이제 1개는 지금 이제 부지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먼저 이제 군산 대야 쪽에 하나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 그 다음에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특수학교가 없었어요. 동부 산하권이 이제 무진장인데 예. 그래서 장수 쪽에 지금 하나가 이제 터파기는 지금 거의 끝났고 예. 이제 그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권에는 부안, 김제 또 이런 쪽에 고창 이런 쪽에 네. 없기 때문에 그 지금 그 부안 고창 쪽에 가까운 김제에 예. 1개를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또 하나 설립하고 예.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특수학교까지 설립할 수는 없지만 일반 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전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웠어요. 네. 조건이. 예를 들면 한 반에 4명이 차야만 새로 신설을 할 수 있거나 증설을 할 수 예.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취임을 해서 그것을 대폭 완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4명이 있었는데 한 반이다. 그런데 1명이 더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그전에는 신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1명만 더 늘어나더라도 바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모두 해서 61개 특수학급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올해는 한 40배 정도 더 신설을 하려고 증설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이제 5월쯤 가면은 또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을 우리 도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예. 만들기 위해서 거의 지금 추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5천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 아까 말씀하신 특수학교나 학급들이 다 조금 증설이 되고 또 신축이 다 마무리가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이외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뭐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중요한 일원이 된 지는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 가면 그 순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 올해 저희 이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정책 목표 한다면 학력 신장과 네.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취약계층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라든가 지금 다문화 아이들, 또 그 좀 저소득층 아이들, 네. 좀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을 더 좀 촘촘하게 배려를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다문화 학생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그 다문화 학생은 아까 그 장애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전체 학생 중에 한 5% 정도 되고 그래서 학생 수도 한 거의 9천 명 안팎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 3시에다가 정읍과 김제 쪽에 몰려 있어요. 약 한 70% 정도가 그 학생이 다문화 학생의 70%가 5개 시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5개 시군에 이제
그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전체 한 9개 학급 정도 설치를 하는데 그 한국어 학급이 설치가 되면 그 학급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 아이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 원래 그 학교에 배정되는 교사 인원 외에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중 언어를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어와 우리 한국어 예. 이게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 또 뭐 필리핀 영어 예. 또 뭐 러시아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정으로 찾아가서 1대1로 또 한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 교재를 특별히 지원을 또 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난해 도내에서 이제 그 교권 침해 이슈가 굉장히 그 크게 났었죠. 올해 뭐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슬로건은 학생 중심 미래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때의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교권이 탄탄하게 바로 서 있을 것 예. 예. 이것이거든요. 사실 그 학교에서 교권이 탄탄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예. 교육 활동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선생님의 경우에 없어요. 네. 우선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대들고 또 소리 지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별도로 어디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일단 교사는 무력할 수밖에 없고 학교는 더 이상 학교라고 볼 수가 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그런 그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또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교권이 침해가 됐을 때는 예.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그걸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차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14개 시군의 지원청에 특이 민원 대응팀을 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이관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원청 그리고 본청은 물론이고 이제 교육인권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권 침해가 되면 그 어떤 치유 프로그램 또 상담도 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에 불려갈 경우라면 같이 변호사가 우리 소속 변호사가 같이 대동해서 가기도 하고 또 소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법조문이 있습니다만 예.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조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정신적 아동학대 조항. 이게 이제 그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바로 그 조항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합리적으로 그 아동학대법을 개정하는 예. 그런 노력도 우리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예. 특별히 좀 벌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주 좀 질이 나쁜 악성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리 고발도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 예. 실제로 제가 대리 고발도 몇 건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권이 너무 강조가 되면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그 우리 나라에는 학생 인권이 없던 아주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0여 년 전에 학생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을 아주 두텁게 보호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모두가 놓친 게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만 교권과 함께 보호가 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그동안에 너무 학생 인권이 무시됐다. 예. 이것에 꽂히다 보니까 이제 교권은 뭐 내 팽개치기까지는 안 했지만 예. 너무 소홀히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교권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2023년에 그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서이초 교사가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급해서 10년간 전국적으로 170명의 교사가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예.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 교사들을 비롯한 우리 교사 전체가 격앙을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법 고쳐라. 막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그때 교권 보호 사법이 개정이 됐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고 이제 학생 인권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교권도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인식이 바뀌기에 이르렀는데 예. 사실은 우리 전북특별자치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공약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예.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 인권 센터만 있어서 학생 인권만 보호를 하고 매년 한 100명의 우리 전북에 있는 교사가 불려가서 학생 인권 대사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 해서 조사를 받고 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1년에 100명씩 그리고 100명 불려가면 한 10명 정도가 신분상의 조치를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이 학생 인권만을 보호해서는 안 되겠다. 교직원의 인권까지 같이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학생 인권 센터를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교육 인권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학생 인권 조례만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근데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학생의 의무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의 의무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 인권이 뭐 소외되고 무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학생 인권과 교권과 학생 인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보호, 존중 할 거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그 고등학교에서 학력 신장이나 진학 성적이 이제 중요하다고 한다면 직업교육 학생들한테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들 안고 계시죠? 네, 그 직업계고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직업계고 하면 거기에는 또 마이스터고도 예. 있고요, 특성화고도 있고 마이스터도 예, 예. 아닌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 전북 지역의 이제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네. 높지가 않습니다. 예, 예. 마이스터고는 한 뭐 중위권 정도 갑니다만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거기 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 지역의 산업 구조가 너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하다. 예, 예. 뭐 대기업도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다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도 다른 지역보다 적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 취업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특성화고 10개를 이제 그 희망을 받아가지고 예.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구조를 180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50년, 60년, 70년 전에 있던 그런 학과, 아주 좀 너무 그 진부한 예. 그런 학과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는 취업률을 올릴 수가 없다. 네, 네. 근데 직업계고라는 것은 취업을 못 시키면 직업계고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이 공고 같은 경우는 그 동문들이 참 결단을 내려가지고 국제 배터리 고등학교로 지금 바꿨고요. 예. 그 다음에 삼례 공고 같은 경우도 수소 고등학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신을 한 결과 효과가 아주 만점이었습니다. 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그 정원 채우기가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금년에 신입생을 받아보니까 예. 약 150% 정도 늘어났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교육을 시킨다면 이제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직업계고 전반적으로 저희 전북이 취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현장 실습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장 실습을 하려면 이제 할 만한 기업들,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좀 그것을 엄격하게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실습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실습할 수 있는 회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엄격하게 해서 실습할 장소가 지금은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현장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습 시간도 대폭 그때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실습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 표준에 맞게 저희도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육 발전,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지역사회, 또 대학, 또 학부모 단체 여러 구성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셔야 할 텐데 교육 협력 방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이 사회와 지역 사회와 고립돼서는 제대로 이뤄낼 수가 예.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 또 시군 이런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대학, 연구소, 또 회사 예. 이런 또 시민 단체 이런 유관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취임 직후부터 이제 그런 교육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오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들, 유관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교육 거버넌스 위원회를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지역사회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예.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지혜를 모아서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ESG 사업과 관련을 해서 이것도 그 지역사회와 함께 예. 협력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뭐 교육 현안 일일이 그 살피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미진했던 말씀이나 도민들에게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전북 도민 여러분, 혼란스럽고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서로를 다독이면서 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북 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전북 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요. 긴 안목으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전북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